진행을 했고요. 상반기에는 5월, 6월, 7월에는 제가 연령별로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5월, 6월에는 연령별 발달 근거에 따른 가정과의 연계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조금 계속 대화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7월에는 교육 과정이 어떻게 변하고 그에 따라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학기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9월, 아이들이 지금 9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부터 그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항상 유치원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라진 게 가정과의 연계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자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미리 지금 만 4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사하기도 있었고 또 만 5세는 만 3세는 또 자원 지원이 되게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데 연령별로 좀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그 교육 과정과 연계한 내용을 충분히 다 지금 잘 모르시니까 제가 먼저 그 부분만 안녕하세요 수빈이 어머니 짧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10월에는 그 저희가 상반기에는 방과후 과정 부모 참여 수업을 진행했다면 10월에는 교육 과정 부모 참여 수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 프로젝트의 마무리 단계에 부모님들을 초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면 교실을 이렇게 둘러보거나 아이들의 활동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의 발달에 성장에 이런 활동들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일단 음소거를 하고 필요하면 마이크를 킬 수 있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제가 5월 첫 시간에 만났을 때 우리 아이들의 20살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냐라고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5살, 6살, 7살이지만 엄마 아빠의 시선에서는 내 아이 지금 5살, 6살, 7살 모습만 보고 계시지만 아이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20살이 되었을 때 독립적인 개체로서 사회인으로서의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유아기 때는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며 그리고 아동기에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며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께서 전체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내 아이가 20살 때 이런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에 대한 시각화가 되어 계셔야지만, 5살 때 우리 아이에게는 이런 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6살 때 우리 아이에게는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7살에는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구나라고 조바심을 가지지 않은 마음으로 아이를 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축이 없으면 어, 계속 조바심도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계속 아이를 푸시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볼까요? 지금 7살 우리 친구들이 20살이 되었을 때는 몇 년도냐 하면은 2037년도예요. 상상이 돼서요. 2037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2024년 지금 현재를 만나는데 2020년부터 2024년 이 짧은 4년 동안에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AI가 대부분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 7세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13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20살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세 기준은 14년, 그리고 5세 기준은 15년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키우고 양육을 도와주시고 어떤 교육관과 육아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도와주실 건데 환경도 제공해 주시고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모습으로 성장했어. 나는 이런 교육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해줘야 돼라는 그 공식은 좀 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만날 2037년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우리 아이들은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러면 나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우리 아이들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더는 누가 돼야 되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주도, 그냥 자기 주도가 아니라 내가 엄마 나이 엄마 나이 5살, 아빠 나이 5살, 엄마 나이 6살, 아빠 나이 6살, 그리고 7살, 엄마 나이 7살, 아빠 나이 7살을 딱 세팅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따라가고, 아이들이 리더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 3세 반 친구들, 뉴턴, 그리고 에디슨, 노벨 반 친구들이 프로젝트, 나의 옷 이야기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 첫 월요일을 어떻게 등원했냐면은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선택해서 입고 등원시켜 주세요라고 했어요. 자,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싶은 나인지. 그러다가 이제 그 뒷이야기로 아침에 좀 실갱이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좀 무난하게 이렇게 등원이 이루어진 아이들도 있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 마인드를 바꾸셔야 되고, 어, 뭐, 지금, 그러면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를 또 중점적으로 조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7월에 물론 참여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테고, 지금 단계별 교육 과정에서 유치원은 지금 이제 6월 27일 기준으로 유보 통합돼서 유치원 어린이집 이제 통합 과정으로 법이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요. 놀이 중심 누리 과정이에요. 자, 놀이 속에 놀이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유놀이를 할 때, 내가 만약에 똑같은 아이가 블럭을 가지고 놀이를 할 때 엄마, 아빠가 개입을 해서 노는 것과 아이 스스로 놀이할 때 누가 더 창의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엄마, 아빠가 생각하셨을 때 매일 똑같은 그 레고 블록을 가지고 나보고 30분 놀아라 그러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또래 친구가 같이 있으면 더 재밌게 놀 거고 그렇게 재밌게 놀아요. 그래서 유아의 이 뇌의 상태는 굉장히 말랑말랑한 시기이고
그리고 우뇌가 굉장히 활짝 열려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네에 대한 영역, 그러니까 텍스트를 가지고 아이에게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이런 영역보다는 이미지라든지 시각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라든지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정서적인 지원, 상호작용을 이렇게 해주는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아이들의 뇌 발달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렇게 제가 바꿔보면 유아는 몸을 움직임으로써 뇌가 발달되고 있다. 유아는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함으로써 나의 뇌에 다양한 자극을 주고 있다. 유아는 상상을 함으로써 창의적인 뇌가 발달을 한다. 유아는 재미와 기쁨을 느끼면서 정서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 유아는 주변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적 관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다양한 환경, 다양한 놀이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도 이제는 놀이 신체 활동을 강화하는 초등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아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보통 유치원에 5살부터 와서 7살까지 쭉 같은 친구들이 쭉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1, 2학년에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굉장히 지금 학교 현장에서 어려운 게 어린이집 유치원의 컬러도 다 다르죠? 가정 환경도 다 다르죠? 그런 친구들이 한 반에 다 모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드시고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 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 세대가 이렇게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거의 좀 평준화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가정 환경도 워낙 다양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영아기부터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환경이 다양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같은 교실에서 만나니까 1, 2학년 때는 이렇게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체계화하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이 교육 과정 속에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로서 신체 활동으로서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고 마찬가지 초3에서 6학년 때 학교 자율 시간을 도입해서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자, 이럴 때 부모님들 중심으로 아이가 이렇게 양육되어지면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 나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그 진로 그 교육법이 2015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초등학교에도 진로 연계 교육 현장이 만들어지는데 제 아는 지인께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서울에서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목공 교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이런 진로 연계 교육이 초등학교 현장에도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래교육연구원에서는 이 초등학교에 진로 연계 교육을 어떻게 도입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중학교 때는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 이거는 1학년에 해당되는 거고, 모든 교과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진로 연계 교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 교육을 강화시킨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교육을 68시간 이상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어때요?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딱 똑같은 교과서에 똑같은 그 선생님의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고 성적을 내고 이랬던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다 개별화를 시키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아이톡톡을 통해서 AI 교과서를 지금 어, 계속 추진 중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가면 만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왜 이걸 하냐면은 개별화 시키기 때문이에요. 개별화를 왜 시켜요? 아이마다 발달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실에서 선생님들께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AI가 도입이 돼버리면
그 아이 수준에 따른 커리큘럼을 선생님들께서 디자인하는 걸 도와주시고 그게 맞는 커리큘럼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그럼 내가 아이들이 놀이 활동할 때 부모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되 가입을 많이 하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어떤 놀이를 할 때 즐겁고 무슨 놀이를 했을 때 내가 재미있는지를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그죠? 이 유아기 때 5세, 6세, 7세. 그리고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또 언제 자고 싶은지 6세, 7세 정도 되면 나는 스스로 샤워도 할 수 있고 옷도 입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둘째가 이제 고3인데 마찬가지 그 친구도 6세, 7세 때부터는 모든 게 자기가 다 알아서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025년도 1학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데 저희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이미 고교 학점제는 시범 다 운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같은 반에 있지만 듣는 과목들이 다 달라요.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우리 대학교 때 생각나시죠? 수강 신청하듯이 내가 듣고 싶은 과목, 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도 수능 시험을 접수했는데 그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두 과목만 체제를 맞추는. 그래서 두 과목만 지금 공부를 해요. 근데 아이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자기가 대학을 어느 대학을 했는지에 따라 수능을 안 봐야 되는 친구도 있고 또 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반 친구들이 똑같은 친구 아무도 없어요. 다 달라요. 이미 고교 학점제는 실행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전면 다 시행한다라는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는 개별화되어 있고 어 그래서 부모도 개입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의논만 하지. 아이가 주도해줘야지만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안내만 해주지. 어,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13년 뒤에 이걸 만난단 말이에요. 12년, 13년, 14년. 이때는 그냥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언제 우리 아이들을 자기 주도를 시킬 거냐? 이거예요. 이 유아기 때가 황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왜 유치원에서는 지금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를 좀 맥락적으로 공부하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치원에서도 이제 프로젝트를 쭉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더 9월 프로젝트 주제는 교사들이 언제부터 준비를 했냐면은 6월부터 준비를 했어요. 6월부터 우리 선생님들께서 사전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론적인 공부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발달 그 근거에 따른 발달 수준을 책정해서 모둠도 구성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미리 다 준비를 몇 개월 동안 해가지고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주제 선정부터 진행을 보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미리 브레인스토밍을 하셨거든요. 우리 연령, 내가 맡은 반 아이들에게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를 한 50가지를 다 선생님들이 브레인스토밍 하셔가지고 그것을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이번에 9월 주제 그리고 2학기 때 또 할 그 11월 주제를 어떤 주제를 할 것인지 이제 두 주제를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오는데 9월에는 동일한 주제를 지금 하고 아마 11월에는 반별로 다른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브레인스토밍 했던 주제를 한번 어떻게 하셨냐면은 지금 이거는 만 5세에는 이제 업사이클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왜 이 주제를 선정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선생님들이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하셨어요.
업사이클링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다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에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물건들이 다 거실에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죠. 다 각자 공간에 주방에 갈 거, 안방에 갈 거, 거실에 있을 거, 아이들 놀이방에 갈 거, 그 다음에 뭐, 다용도실에 갈 거, 이런 게 다 나눠져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그게 유목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 유목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유목화 시켜서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게 주제만까지. 이거는 아이들과 수업하기 전에 이미 방학 전에 선생님들께서 다 미리 해보신 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방학 마치고 오셔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다면 내가 우리 반 친구들과 시작 단계, 전개 단계, 마무리 단계를 어떻게 테마를 가지고 진행해 볼까를 미리 테마 기획을 해보신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계획안을 짜기를 시작했는데 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안에 있는 사진을 제가 펼쳐놓으니까 좀 깨지는데 사진이 그래도 전체는 보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이 아빠께서 엄마께 들으니까 뭐 옷에 관련된 걸 한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 3세 뉴턴 반 그리고 에디슨 반 노벨 반 친구들은 나의 옷 얘기 프로젝트를 5주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가정과의 연계에서 무엇을 요청드리겠냐 하면은 뭐 버리는 옷도 좋고 엄마 아빠 옷도 좋고 그리고 과 관련된 뭐 책도 좋고 그리고 잡지책 이런 것들을 자원 요청을 드렸어요. 자원 요청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원 요청을 드린 거를 또 그것도 드렸고 그리고 첫날 아이가 등원할 때 월요일에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선택해서 입고 오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월요일에는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무대를 만들어서 내가 입고 온 옷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거였어요. 나는 이런 옷을 좋아하고 이런 옷을 입고 왔어 라는 것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블로그로 무대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장착해가지고 이렇게 내 옷을 자랑하는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이런 시간. 그러니까 다 다르죠. 아이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저 친구는 저렇게 저 옷을 좋아하는지 만 3세 친구들이 옷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부모님들과 이 옷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입고 싶은 옷,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입혀주고 싶은 옷, 여기에 대한 충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들의 발달 근거상 나는 이게 좋아가 뚜렷이 생기는 시기예요. 그게 4살부터 형성되기 시작해서 5살이 되면 생기는 시기니까 이 아이들이 그걸 나는 이게 좋아를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매일 입는 옷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난감도 있겠지만 보여주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이 욕구가 생기는 시기, 그리고 구분되어지는 거. 어떤 구분?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옷과 내가 좋아하는 옷이 달라라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이게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생기는데,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아까 그 교육 과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교육 과정 말씀드렸죠. 자기 주도적 나의 진로를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는 게 교육 과정 전반에 펼쳐져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너는 그러니까 옷을 살 때부터 시작해야지. 엄마가 입혀보고 싶은 옷, 엄마가, 아빠가 입혀주고 싶은 옷이 아니라 너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니? 어떤 옷을 입고 싶으니? 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이런 색깔을 좋아하고, 이런 옷이 나에게는 편하고, 내가 이런 옷을 입었을 때는 굉장히 내가 막
기분이 좋아지고 이래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끔 이 유아기 때는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입혀서 우리 아이가 예쁘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조금 접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 초등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하겠어. 이 유아기 때 충분히 뭐 주말에 나들이를 간다거나 이럴 때. 그래서 저희 작은 애가 한여름에 샌드위치를 사러 같이 나가는데 얘가 꼭 뭘 입고 나가겠다고 고집을 했냐면 그때 4살이었나? 그랬는데 그, 뭐야, 파츠를 입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더운데. 그래서 같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입어라 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차에서 못 내리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부끄럽고 본인이 스스로 너무 덥고 이러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 어때? 너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나가니까 어때? 라고 하니까 너무 더웠어. 어, 그렇게 해서 계절에 맞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모아진 자원을 아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분류하기를 해요. 상의, 하의, 그리고 긴팔, 뭐 이렇게 색깔, 뭐 이렇게 해서 분류하기를 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존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교실 한쪽 코너에 이렇게 분류된 자원을 이렇게 분류해서 두면 아이들이 수시로 여기 가가지고 보고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분류하게 된 곳에 아이들이 그 선생님이 막대 글자를 이렇게 그려서 주면 아이들이 색을 칠해서 여기에는 어떤 옷이 있는지를 이름표를 붙여놓고, 자, 이게 언어 발달을 도와주는 거죠. 그죠? 다양한 언어 환경에 노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선생님 나의 옷 이야기 프로젝트를 하니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이 지금 글자가 다 깨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나중에 이거는 참여 수업할 때 오시면 교실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하면 생각나는 거 이야기해보자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야기한 거를 우리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예쁘게 옷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만 3세는 아직까지 그 쓰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의 생각을 도와주신 거죠.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거를 이제 벽에 한쪽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봐도 어떻게 되겠어요? 언어 환경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죠?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친구들은 저렇게 생각하네. 라고 다양한 생각들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들을 또 어떻게 나누는 비슷한 것끼리 모아보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글 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주고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를 해서 이렇게 종류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옷 이야기에서 이 반은 옷의 종류, 옷 입는 어떤 장소, 재료, 또 직업, 색깔, 느낌 이렇게 해서 너무 다양하지 않아요? 이게 한 친구의 생각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룹으로 같이 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의 생각이 모여서 이렇게 다양한 유목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된 거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아까 주제만 보셨죠? 가운데 주제가 있고 이렇게 유목화된 것 종류, 장소, 재료, 지급, 색깔, 느낌을 해가지고 이 단어벽을 이렇게 주제망으로 시각적으로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은 이제 질문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옷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니? 라고 이제 이전 경험 나누기부터 시작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유목화하고 주제명까지를 하고 나서 그러면 궁금한 게 있니? 옷에 대해서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어? 라고 물어보고 선생님께서 지금 질문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수업을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개 단계 이번 주에 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주일 동안 일어난 만 3세 반 활동이고요. 그리고 만 4세는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거는 그 전에 가정과 연계해서 페이퍼가 나갔던 거예요. 선생님께 뭐 궁금한 거 질문할 거리들을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미리 나가시고 이거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같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하면 생각나는 거 이야기해보자 라고 해서 여러 이야기, 컴퓨터, 뭐 결혼, 가방, 뭐 물티슈, 어, 또 뭐 선생님 이름도 나오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구류도 나오고 너무 다양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이거는 또 다른 반 건데요. 다 달라요. 같지 않아요. 어, 주제는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지만 아이들의 생각에서는 다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선생님이 지금 세모, 하트, 동그라미 이렇게 네모해 놓으신 거는 나중에 유목과 하기 위해서 비슷한 글귀를 묶으면서 아마 이렇게 모양으로 다르게 이렇게 시각화 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자, 또 2번은 브레인스토밍 했던 것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이렇게 컬러 종이로 이미 유목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다시 그 단어벽을 만들기 활동을 지금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유목화 판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분류해서. 자, 이럴 때는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류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예술 탐구 영역도 들어가죠. 아이들이 그림도 그리고 색깔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는 다양한 영역들이 통합적으로 활동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거를 이제 한 명 한 명 친구들이 나와서 유목화된 내용을 거기에다가 그 칠판에다가 붙여보는 거예요. 비슷한 것끼리 그러면 이렇게 묶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보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6월부터 8월까지 준비 단계 시간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엄마 아빠 유치원 시간에 5세, 6세, 7세의 연령별 발달 수준이 다르구나를 아셨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반 친구들의 발달이 이렇게 이루어지구나를 이해하시고, 자, 우리 반 친구들 개개인별로 어떤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어떤 발달을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되는지를 미리 지표를 다 만들었어요. 한 명 한 명만. 그래서 한 모둠을 구성할 때 그 아이들이 잘 발달된 것과 또 도와줘야 되는 발달 부분에 대해서 모둠을 골고루 섞어서 이번에는 모둠을 구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의사소통을 잘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예술탐구 영역이 활발한 친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신체 활동이 활발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사회관계가 굉장히 활발한 친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정서적인 발달이 잘 이루어져서 친구들 사이에 이런 걸 또 도와줄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선생님들께서는 이번에는 모둠을 그전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뭐 제비뽑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모둠을 정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어, 모둠을 정할 때부터 이걸 아이들의 발달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모둠을 정했고요. 그렇게 하면 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거는 뭐 하는 활동이냐면은 우리 모둠 이름 정하기. 그래서 우리 모둠 이름을 정해서 모둠 이름 판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기분 좋은 표정이 있죠. 자,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해서 표상하기 활동을 했는데요. 우리는 공부를 했으면 시험을 봐서 내가 무엇을 얼만큼 아는지를 안다면 이 유아기 때는 표상 활동으로 아이들의 뇌 발달을 유추할 수 있어요. 인지 발달, 뭐 여러 영역의 발달들을. 그래서 선생님은 똑같은 선생님인데 똑같은 선생님 아니겠죠. 아이들이 생각하는 선생님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을 1차 표상해 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선생님은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1차 표상을 했고, 이 표상 활동은 1차, 2차,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1차, 2차 표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생각이 달라지고 있고 확장되고 있구나를 또 2차 표상에서는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아까 브레인스토밍 하고 유목화 하고 이전 경험 나누기부터 시작해서 브레인스토밍 유목화 주제만까지 하고 모둠까지 정했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목요일에 그러면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해가지고 질문하기. 아이들이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 질문들을 이렇게 선생님이 받아 적었고 그 옆에도 보면 또 작게 이렇게 질문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친구들의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이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동으로 연계할 것인가는 전개 단계 2에서 이루어질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추석 지나고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아이들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질문하기예요. 선생님은 무슨 모양을 좋아하세요? 언제 실내 놀이터에 가요? 뭐 아이들의 이제 관심이 나오죠. 어떤 치마를 좋아해요? 내 관심을 선생님에게 이렇게 투입시켜서 물어보기도 하고, 선생님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되게 재미있는 어떤 반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럴 때는 다른 친구들의 질문을 들으면서도 또 생각이 확장될 거고, 내가 어떤 질문을 할까 생각하면서도 질문이 확장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이전 경험 나누기, 브레인스토밍, 유목화, 주제망, 그리고 우리 주제 간판 만들기, 활동 모둠명 정하고 모둠판 만들기, 그리고 질문하기까지 이루어졌던 활동인데요. 이제 만 5세, 업사이클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 5세는 연령 그 반별로 좀 주제가 세분화 주제가 조금 달라요. 어떤 반은 업사이클링 그대로 하는 반도 있고, 어떤 반은 재활용을 해요. 라고 해서 진행하는 반도 있고, 어떤 반은, 버려진 것들로 작가가 된 나 프로젝트로 이렇게 진행하는 반도 있고, 이게 조금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함으로써 이게 뇌의 그 사고가 조금 세분화된다 느껴지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미리 가정과 연계해서 조사하기 활동을 했던 거를 발표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시간인데 제가 오늘 오신 부모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프로젝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계획안 나갈 때 그 가정과의 연계는 꼼꼼히 살펴보시고 같이 도와주셔야지 아이들의 교실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더 풍성해진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가정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은 듣기만 해야 돼요. 내가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이번 주까지 확장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발표를 못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가정과 연계 요청을 하고 아이가 다 발표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단계 진행되는데 조금 더딤이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이전 경험 나누기 활동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브레인스토밍 유목화 주제망이 이루어지고 질문하기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활동을 선생님이 좀 유연성을 가지면서 탄력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는 부모님들의 도움이 조금 필요합니다. 교실에서 선생님들만 자원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 만약에 우리 반 아이들이 20명이면 20개의 자원을 만나면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풍성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서 가정과의 연계는 부모님들께서 도움 주시면 훨씬 더 그 배로 우리 아이들의 교실의 활동들이 풍성해진다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이렇게 또 브레인스토밍을 하죠. 우리 부모님들과 제가 만약에 이 공유 화면을 끄고 우리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 해보실까요? 하면 얼마만큼 많이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한계가 올 거예요, 한계가.
그치만 아이들이 이미 이전 경험 나누기에서 아이들의 발표를 듣고, 아, 모르는 정보도 이제, 이게 입력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업사이클링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2번은 또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 또 브레인스토밍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르죠. 이 펫반과 또 이 반은 또 다르죠. 어떻게 이전 경험 나누기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전 경험이 뭔지에 따라서 또 다른 브레인스토밍이 일어나고, 여기 또 이 반도 마찬가지. 이 반은 브레인스토밍 했던 거를 이렇게 선생님이 단어벽을 만들어서 게시를 해 놓은 거예요. 시각화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반에서는 이렇게 시작 단계에 했던 활동들을 다 시각화 시켜서 아이들이 계속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쭉 연결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유목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적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그 유목화 판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뭐 어떤 활동이냐, 어떻게 유목화 할 것인지 서로 모둠별로 의논하고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친구는 의사소통을 잘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예술 탐구 영역이 활발한 친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뭐 정서적인 발달이 활발한 친구가 있을 것이고, 이럴 때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너는 기록해. 그러면 나는 분류할게. 그리고 그런 걸 같이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제 이거는 뭐 하는 거냐 하면은 버려진 것들로 작가가 된 이 주제판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자는 누가 적을래? 몇 자는 누가 적을래? 해가지고 다 역할 분담을 나누고, 그럼 그림은 누가 그릴래?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 놓은 거예요. 이것도 누가 주도한다? 아이들이 주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나는 이 글자를 쓰고 싶어요를 이제 같이 반이 다 모여서 친구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 주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싶어?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업사이클링에 대한 유목화가 일어나는 거죠. 주제망까지. 이걸 이제 또 환경 구성에서 이렇게 주제망을 해 놓으면 이게 1차 주제망이에요. 시작 단계 할 때 1차 주제망이면 마무리 단계 할 때 2차 주제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더 이것보다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부모 참여 수업 하실 때 오셔서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궁금해요. 질문하기를 아이들이 적은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박스 위에다가 붙여 놓으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둠별로 질문한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구성해 주신 거예요. 이 질문을 한 거는 전개 단계 2에서 활동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게는 또 그냥 그 이야기 나누기로 질문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럴 때 뭐 전문가 초대를 한다든지 또 직접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영역별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죠. 자, 이렇게 지금 프로젝트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희 아버님, 제가 그 교육 과정에 대한 것부터 이렇게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까지 쭉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제 우리 유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마이크 키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아까 제가 꺼가지고. 들리나요? 네, 예, 뭐, 유이가 저번 주 일주일 정도 유치원을 빠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많이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우선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한 일주일 정도 통으로 빠져버리면은 네. 따라가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뭐라고 질문하셨죠?
이미 아이들이 지금 어떤 활동을 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제 조금 엄마한테 들어서 아까 아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아빠가 좀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네, 뭐, 그러면서 이게 좀 와이프랑도 조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야 돼. 왜냐하면 모든 선생님과 하는 대화는 와이프가 대화를 하고, 집에 오면은 그 교육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이 조금 물려줘야 이 음. 유치원 그 생활을 따라갈 수 있게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키즈노트에 보면 교회관이라든지 아이들 활동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가 올라가는데 아빠는 혹시 그거를 보시나요? 제가 그냥 안 봤어요, 저는. 안 이제 보고 보셔야 있었는데, 되거든요. 예, 그런 것도 와이프가 뭐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저는 음, 다른 식으로 뭐 발음이라든지 책 읽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따로 했었는데, 그걸 좀 음. 더 연계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네, 잠시, 가정과의 연계, 아빠가 또 그 축을 잡고 계시니까 아빠 역할이 또 그만큼 유치원과 연계가 이만큼 중요하다 이제 조금 이해되셨죠? 예, 느껴지네요, 음, 지금. 네, 맞아요. 아윤이 어머니 어때요? 이렇게 쭉 아이들 발달 우리 연계도 했고 교육 과정도 했고 지금 프로젝트 시작 단계까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아, 네, 이제 앞에 저번 주에 이제 인터뷰 동영상 촬영하는 거랑 질문지 같은 거를 이제 아윤이 성향상 이제 질문지는 하고 인터뷰를 안 하려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앞에 왜 이제 절전할 때 사진 찍어가고 이런 거 했을 때 다 이제 원래 제가 알던 아윤이 성향 안 하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때도 찍고 근데 이제 찍어갔는데 그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동영상도 안 찍으려고 할 줄 알았는데 뭐 이제 다시 하자고 해서 그건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본인 의지를 가지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질문으로 이렇게 찍어서 아윤이가 많이 성장했다. 그거 그때 준비하면 생각 많이 했었어요. 여기에는 지금 교실의 활동들을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안내만 해주시지 이 지금 전체 리드는 누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죠? 그래서 이게서 그 부모와 가정과 연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우리 준우 어머니는 어때요? 이렇게 오늘 처음 참여하셨는데 쭉 교육 과정도 연계한 걸 제가 말씀드렸고 아이들 지금 프로젝트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프로젝트라고 해서 하신다는 게 그냥 아이들이랑 그냥 놀이하는 것처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또 생각보다 굉장히 심도 있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잘 집에서 보조를 해줘야 같이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좀 많이 했네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부모 참여 수업 때 좀 보시는 안목이 음, 다르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네, 오리엔테이션이 없으면 그냥 유치원에서 했던 활동들이구나 정도만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죠? 수빈이 어머니 어땠어요? 지금 이렇게 쭉 아이들 활동들을 들어보시니까? 어, 전 좀 생소한 내용이기도 하고, 요새 뭐 집에서 준비물 이렇게 많이 챙겨가고, 환경 이제 관련해가지고 재활용품 챙겨가길래, 뭐 업사이클링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음, 그리고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과 연계된 수업은 사실 좀 등한시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물 챙기기만 이제 많이 신경 쓰고 이랬는데,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들어보니까 다 도움이 돼서 좀 듣길 잘한 것 같아요. 다 처음 들어본 내용이 많아가지고, 네. 네, 도움 그 많이 됐어요. 맞아요. 가정과 연계 이제 여기 네. 지금 계신 분들은 확실히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되셨을 음, 건데 네. 유희 아버님이 학교 다니실 때 이런 그 활동들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이거 뭐, 저는 유치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물론 뭐 생활할 때는 뭐 프로젝트 준비할 때는 뭐 이런 거 할 때는 한 것 같은데 아니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많이 충격받았어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유아기 이런 때 우리 아이들이 3년을 이렇게 하고 초등학교로 가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정말 그 아까 말했던 그 AI 교과서라는 거 하셨나요 아까? 네, 그런 네, 식으로 교과서도 이제는 없어지고 약간 노트북 그 태블릿 그걸로 수업을 한다는 건 저도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네. 식으로 하면서도
이렇게 자기 위주로 이제 그 대학교 수강 신청하듯이 음, 뭐 과목도 점점 고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이거를 관심을 주지 않으면은 저는 이제 못 따라갈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아이랑도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고 약간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그 아기 그런 게 유이한테 이제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이한테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맞아요. 흘러가는지도 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서 이거 잠깐만 놓치면 아까 일주일을 지금 결석했기 때문에 우리 유이가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셨잖아요. 이거를 1년만 놓치면 따라가기 힘들어요, 부모님들께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예, 이제 그렇죠. 따로 내는 거야. 우리 아윤이 어머니 학창 시절은 어때요? 이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아. 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젝트 그냥 단순 약간 주제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진짜 여러 영역에 걸쳐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오늘 알게 된 거. 처음 알게 되신 거죠. 네. 아이들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네. 이야기도 하고, 이런 질문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다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네. 선생님이랑 애들이랑 진짜 엄청 알찬 시간들 보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나이 6살, 5살, 7살에 세팅해놓고 누가 리더가 돼야 된다고요? 아이들. 네. 아이들이 리더가 돼야 돼. 이제 이해하시겠죠? 제가 1학기 때 말씀드린 거. 그죠? 준우 어머니 학창 시절은 어때요? 이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뭐 선생님이 이제 짜놓은 계획에 따라 항상 이렇게 따라가는 게 주된 교육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저희 땐 없었죠. 그냥 선생님이 이거 해야 한다, 저거 해야 음, 한다. 뭐 음, 이런 게 가장 주된 거였으니까. 집에서도 사실 학교랑 연계한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학교에서 하는 거, 집에서 하는 거. 뭐 학교에서 가정에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요청도 없었고, 뭐 집에서 학교에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요청도 없었으니까. 지금 보면은 많이 좀 달라졌구나 싶어요. 많이 달라졌죠, 그죠? 지금 2024년이에요. 2024년에 우리 아이들 유학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살, 수빈이 7살이면 2037년에 20살이 된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수빈이 어머니 어떠세요? 수빈이 어머니 학창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어, 저희 때도 잠깐 이렇게 뭐 모든 수업하고 뭐 잠시 이렇게 하다가도 또 원래 이렇게 주입식 교육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좀 체계화되고 프로젝트나 이렇게 개별화 수업이 좀 체계화되는 것 같고 저희 때는 일시적으로 하다가 원래대로 복귀하고 막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지금 이런 교육이 애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고 이제 맞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지만 그 교육 과정을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어요. 나중에 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보여드린 거는 일주일 활동이에요. 일주일 활동. 그럼 이제 10월 달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겠는지는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확장되어 있겠는지는 이제 조금 짐작하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아마 꾸준히 이런 엄마 아빠 유치원은 저도 계속 기획해서 진행할 거니까 계속 참여하셔서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공부 안 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자꾸 애한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점점 멀어져요. 가까이 하기엔 음, 너무 먼 우리 아이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모님들께서도 공부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가정에서도 관심 가져시고, 또 우리 엄마 아빠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거는 또 구체적으로 도움 주시면 훨씬 더 풍성한 아이들의 활동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월에 또 우리 부모 참여 수업으로 직접 현장에 오셔서, 교실에 오셔서 보시면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